또 남다른 비주얼의 소유자. 아니, 동생도 아이돌이에요? 왜 이렇게 잘생겼어? 훈훈한 유전자 뽐내는 오늘의 가족.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이 집의 얼굴 천재는 바로바로 이 녀석이라는데요. 아니 그게 대체 왜 돼? 선을 넘은 거야 애쓰리래. 오마이걸 컴백으로 정신없이 바쁜 와중에도 반려견 아리 생각에 짬을 내 집에 온 아린 씨. 아리가 아빠는 좋아해. 아빠 불러봐. 아니, 몸부터 그렇지. 그렇지. 아빠밖에 없대? 아리야. 아리야. 아니, 아니 근데 이 녀석 누나 보기를 돌처럼 하네요. 아니 손. 아, 치면 안 되지. 이거 반칙이지. 그치. 아, 치면 안 되지. 나도 할 수 있다. 봐봐. 아리, 손. 아리, 손. 넌 안 하잖아. 아리, 손. 넌 안 하잖아. 안 쳐다보는 거 아니야? 아리야, 너희 누나 이런 사람이야. 하지만 현실은 보지도 않는데? 보지도 않아요. 등 돌린 아리의 관심을 사기 위한 눈물겨운 노력이 계속됩니다. 그래, 잘 가라. 난 남자야. 누나라고. 쳐다보지도 않잖아. 아니야, 노래는 따라오던 거 아니야. 나 아리가 아리잖아. 아니, 이리 와. 아리와 아린, 이름만 들어선 세상 둘도 없는 단짝 같은데 말이죠. 아리 이름의 뜻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여원이가 이제 데뷔 막 하는 시점이었고, 여원이도 이제 서울에 있다가 혼자 외로우니까 동생의 느낌을 좀 더 강하게 주기 위해서 예명하고 비슷하게 남자니까 수컷이니까 아리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꿈을 위해 집과 가족을 떠나 생활해왔던 딸 아린 씨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서로의 빈자리를 반려견 아리가 채워주게 되었는데요. 아리가 또 생겨있더라고요, 저희 집에.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서 너무 예쁘고 그래서. 그리고 또 약간 동생 같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아리가 너무 귀여웠었어요. 데뷔 이후 지금까지 아린 씨에게 큰 힘이 되어준 반려견 아리. 하지만 언제나 함께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 활동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집에 많이 자주 못 들려서 아리랑 영상 통화라도 이제 목소리라도 좀 들려주자. 열심히 친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매불망 그리던 녀석을 만날 때면 아린 씨는 눈을 떼지 못하는데요. 이미 이제 신발장 이제 달라간다 지금. 갖은 애정 공세에도 뜨뜻미지근하더니 산책이란 말에 반응을 보이는데요. 역시 강아지와 친해지는 가장 쉬운 지름길은 바로 산책 아니겠습니까? 좋아, 아리. 아리 신났어? 모처럼 누나와 나온 산책에 아리도 신나고 아린 씨는 더 신난 것 같죠? 아리 뛸까? 아리 뛸까?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느려진 걸음걸이. 아리야, 설마 벌써 지친 거 아니지? 원래 이렇게 천천히 뛰었어요? 원래 또 뛸 때는 진짜 잘 뛰는데 요즘에 진짜 살이 찌고 나서 얘가 많이 잘 못 뛰더라고요, 옛날만큼. 어쩐지 엉덩이가 조금 무거워 보인다 했더니 살이 찐 이후 움직임이 느려졌다는데요. 뭐 이렇게 벌써 지쳐 보여. 무서워. 아리 왜 이렇게 지치지? 아리하고 그렇게 나가고 싶어 했는데. 아유, 그러게요. 나온 지 5분 만에 체력이 바닥난 아리. 아무리 살이 쪄도 그렇지 지치기엔 너무 짧은 시간인데요.
이렇게 느리게 걷는 거 처음이시죠? 네. 우리 아리 이러지 않는데. 우리 아리 어떡하나, 진짜. 대체 언제부터 이런 걸까요? 전에는 이제 아리가 많이 활발하기도 하고 이제 명랑해서 막 많이 뛰어다니기도 했고 지금과는 사뭇 다른 활기 넘치는 아리의 산책 풍경. 이게 불과 1년 전 모습이에요. 그때는 오히려 제가 이제 산책을 당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최근에는 좀 아리가 많이 따라오기 힘들어하는. 네. 아리 이제 못 가겠어? 난 틀렸어. 날 업어봐. 아리 가볼까? 아리 집에 가볼까? 하지만 뭐 어쨌든 다녀왔으니 발부터 닦아야겠죠? 아리가 얌전해서 좋은 점. 씻길 때도 가만히 있어서 아주 편해요. 보통 반려견들이 질색하는 목욕도 실은 내색 한 번 없는 아리. 원래 처음부터 아리는 물을 안 무서웠어요. 아리요? 물은 별로 안 무서웠어요. 아리가 얌전하게 있더라고요. 다른 강아지들에 비해서. 원래 아까 씻길 때 좀 힘들다고 들었는데 아리가 얌전하게 있더라고요. 살 걷더나? 아? 아우 대박이야. 진짜 무거워 아리. 나중에 먹겠지. 왜 나 아빠가 지금 이게 아픈 건지 살이 쪄서 이런 건지 그러니까 살을 빼보고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나 지금. 그래서 원래 그런데 아버님은 뭔가 마음이 놓이지 않는지 계속해서 아리의 상태를 묻는데요. 체력이 약하긴 해도 이렇게나 얌전한데 대체 뭐가 걱정이실까요? 아리는 이렇게 속 편히 잠만 잘 자는데요. 잘 잤다. 개 꿈꿨어요. 한참을 자고 이제 좀 움직이나 했더니 뭐야? 또 왜 누워? 한 거라고는 산책뿐인데 혹시 심심해서 그런 건지 남동생이 관심을 끌어보는데요. 아니 다른 개들은 너무 놀아달라 해서 걱정일 정도로 활동이 왕성할 나이에 아리는 왜 이러는 걸까요? 요즘 따라서 놀자고 해도 그냥 저렇게 엎드려가지고 쳐다만 보거나 아니면 아예 쳐다도 안 보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아리 놀까? 아리 놀까? 아리 놀까? 아 반응이 없어도 너무 없는 녀석. 봤냐 바람이 아리 놀까? 아리 형님 놀까? 안자제 보사행신 봤냐 바람이 다시 어느 날부턴가 움직임은 물론 가족의 부름에도 반응이 시원찮더니 최근엔 꿈쩍 않고 누워있는 시간만 많아졌다고 합니다. 원래는 왔어요? 옛날에는 왔어요. 옛날에 어릴 때 혹시 어디가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 돼서 네. 마치 우울증에 걸린 것처럼 군다는 녀석. 가족들은 속상하기만 한데요. 아리, 아리, 일로 와. 아리, 아리, 일로 와. 아리, 맘마, 아리, 맘마. 또다시 곁을 주지 않는 녀석. 아리야, 언제씩 가야 돼, 이제. 아리, 일로 와. 아쉬운 만남을 뒤로하고 아린 씨는 이제 떠나야 하는데요. 조심해서 가고 안녕 안녕. 조심히 가고 안녕, 또 보자. 안녕 또 보자. 자 가라 또 끝까지. 아쉬운 마음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데요. 갔어 갔다 나갔어 아린 씨가 떠난 그날 저녁. 기분 탓일까요? 아린 씨가 없으니 집 안이 텅 비어 보입니다. 딸이 있다 없으면 아버님도 얼마나 허전하실까요? 이럴 때 이 녀석이라도 예전처럼 쾌활발랄해주면 참 좋으련만 여전히 우울 모드. 세상만사 귀찮은 듯 한자리에서 꿈쩍 않고 누워있는 아리. 갈수록 심해지는 무기력한 모습은 이대로 넘길 수만은 없는 큰 근심 걱정이 되었습니다. 되게
아리가 그냥 무기력해진 것 같아서 내 잘못인가? 그것도 좀 그러니까 원래 많이 놀아줬는데 오히려 많이 놀아주던 사람이 없어졌으니까 또 되게 미안해지기도 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단짝 친구 같았던 아리와 남동생. 그런데 올해 초 대학을 입학하면서 누나처럼 집을 떠나 지내게 됐는데요. 아리가 무기력하고 우울해진 게 혹시 갑자기 떠난 자신의 탓이 아닐지 그저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가족에겐 둘도 없는 소중한 식구 아리. 아낌없이 사랑을 주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행복해 보이지 않는 녀석의 모습에 어쩌면 좋을지 갈피를 잃었습니다. 아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이번에 같이 할까? 가족의 품에서 잠들고 깼던 지난 날과 달리 이젠 곁을 내주지 않고 홀로 잠을 청합니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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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날 아들, 딸 모두 떠나고 난 뒤 아버님과 아리 둘만 남은 집안. 출근 준비가 한창인 아버님 곁을 아리가 지켜주고 있는데요. 이제 최근에 이제 가족들이 좀 멀리 다 떠나다 보니까 다 아이들이 떠나고 이제 남은 거는 사실 아리밖에 없는데 집에 오면 반길 사람이 이 아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마음이지. 일찌감치 독립한 자식들을 대신해 그 빈자리를 채워준 반려견 아리. 녀석은 아버님에겐 딸이고 아들인 셈인데요. 하지만 그런 녀석을 잘 챙겨주지 못해 이렇게 된 건 아닌지 어떤 노력을 더 해야 하는 건지 절박한 심정입니다. 잘 놀고, 간다. 어느 날부턴가 우울하고 무기력하게 변해버린 아리. 과연 아리가 예전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결국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더 길어져서 우울한 게 아닐까? 그래서 저만의 이제 현재는 이제 생각이었던 거죠. 이제 저와 같은 고민들을 가지신 분들 많을 건데 그 부분들이 좀 아리를 통해서라도 여러 사람들한테 좀 해결책들이 되어졌으면 좋겠고 네, 즐겁게. 너무 착한데 왜 부른 거야 나? 나 왜 부른 거야? 약간 뭐가 이제 제 눈에는 보이는 것들이 좀 있어요. 네, 제 눈에는 보이는 게 조금 있는데 이렇게 좀 아이가 퉁퉁한 거랑 여기 두 부분, 여기랑 여기 조금 털이 없어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근데 너 너무 귀엽다. 설쌤에게만 보였던 아리의 문제는 무엇이었을지 잠시 후에 공개합니다. 지금 딱 들어오는 순간 느낀 거는 그동안의 문제점이랑은 완전히 다른 문제점이겠구나. 네. 아리의 문제점은 제가 갔던 뭐 공격성이나 아니면 뭐 보호자 문다거나. 맞습니다. 그동안 새나게에 등장한 녀석들과는 달라도 너무 달랐던 아리. 근데 진짜 다 느려요. 걸음걸이도 느리고 고개 돌리는 것도 느리고 이게 그냥 성격일 수도 있는데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럴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영상을 한번 보면서 네. 아리의 정확한 성격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편하게 신청하셨죠? 네네. 친구한테 걱정되는 게 뭐가 있어요? 낮에 혼자 있어 보니까 아이가 좀 더 외롭고 그래서 우울증이나 이런 게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죠. 낯선 제작진의 방문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죠. 근데 진짜 새나게 역대급 안 움직인다. 주로 아무래도 이제 집에 거의 못 오시죠?
그렇죠. 그리고 학교 가시고. 네, 이제 대학교. 서울로 쪽으로 이제. 서울에 있고 지금 아버님이 거의 혼자서 케어하시는 상황. 저도 이제 직장을 다니다. 그렇죠. 거의 집에는 혼자 있고. 얼마 전 가족에게 변화가 생겼는데요. 이번에 혹시 대학교 신입생이에요? 네, 이번에 이번에 그러면 서울로 간 거예요? 어? 설쌤, 뭔가 촉이 온 건가요? 속 시원하게 말 좀 해주세요. 아니 실제로 강아지들도 우울증이 있어요. 요즘 우리가 알잖아요. 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외출도 잘 못하게 되고 하니까 뭐 인터넷 보면은 곳곳에서 막 우울증 걸릴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점점 더 사람들이 이제 정신적으로 힘들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강아지들의 마음을 더 잘 알 수가 있게 된 거죠. 아마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게 우리 반려견들이 느끼는 감정이랑 거의 비슷할 거라고 봐요, 저는. 우울증이 오게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환경이 바뀌는 건데 그 환경 바뀌는 것 중에 이제 가족이, 내가 좋아하던 가족이 없어지면 또 우울증 증상을 보이는 아이들도 많아요. 가족의 부재로 반려견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우울증이 생길 수 있다는 건데요. 단, 문제의 원인을 우울증이라 단정 짓기 전 확인할 게 더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강아지들은 사람만큼 이렇게 장기적인 우울에 빠지지는 않고 보통은 이렇게 단기적으로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데 그리고 환경적으로만 뭐 산책을 한다거나 좋아하는 걸 해주게 되면 풀어지게 되는데 우울해 보이는 아리 때문에 산책은 더욱 게을리하지 않았는데요. 아리 산책할까? 문제는 나갈 때 의욕 넘치던 아리가 막상 산책을 시작하면 금세 지쳐 산책다운 산책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너무 느려졌는데? 저게 몇 분이나 했을 때예요? 저게 이제 한 3분? 3분? 네. 너무 적은데요? 저희가 보통 강아지들의 하루에 꼭 해줘야 되는 운동 시간. 네. 그것도 산책도 아니고 운동 시간. 약간 뛰면서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운동 시간을 30분 줬거든요. 30분을 운동해줘도 애들이 안 풀려요. 근데 지금 아리는 5분만 하면 힘들어한다. 산책이 싫은 건지 아님 힘들어서인지 5살이면 아직 팔팔할 때인데. 그러게요. 진짜 이유가 뭔가요? 다행히 제가 아까 우울증 얘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우울증보다는 나도 놀고 싶고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몸이 안 따라주는 느낌. 우울증이었던 아이면 산책 가자 해도 이러고 있었을 텐데. 네, 가자 소리만 들어도 막 너무 좋아하잖아요. 가족들이 생각한 대로 정말 우울증이었다면 이런 모습도 보이지 않았겠죠? 결국 마음의 문제가 아닌 체력의 문제였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힘든 체력 소모가 없는 놀이조차도 거부하는가 하면 시종 누워있으려고만 했는데요. 우울증이 아니라면 왜 이토록 무기력하기만 한 거죠? 만사가 좀 귀찮은 것 같아요. 모든 게 귀차니즘에 너무 에너지가. 네, 저 그랬었죠. 뭔가 집안에 가구 같은 느낌이 돼버릴 것 같아서 너무 안 움직이니까. 야, 던지냐? 아리를 유심히 보는 설채연 수레이나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항상 강아지들이 행동 문제를 보이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혹시 몸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는 않은지를 먼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상 보면서 의심되는 것들을 한 번씩 볼 건데. 뭘 본다는 거죠? 제가 이게 원래 뽀메 아이들이 털 쪘다고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아리는 살이 쪘죠? 야, 너 몇 킬로일까? 원래 이 정도 크기 아이들이면 보통 한 3kg 네, 정도 나가야 되는데 3kg, 3.5인데 지금 거의 5kg 넘을 것 같은데요? 제일 많이 나왔을 때가 5.5kg까지 나왔어요. 그렇죠. 이미 정상 체중을 한참 벗어난 아리.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만져보면
강아지계 약간 김준현 씨 같은 느낌이에요. 그 정도라니. 살이 엄청나게 쪄 있어요. 그래? 살이 너무 많이 쪘어. 수북한 털에 가려져 있던 아리의 육중한 몸매. 아, 이 언뜻 봐서도 살집이 꽤 있네요. 이 정도면 심각한 수준 아닌가요? 1부터 9까지 나누는 방법이에요. 보통 1이 가장 마른 거, 9가 가장 살이 찐 거.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옆에서 봤을 때 허리가 올라가는지예요. 옆에서 봤을 때 허리가 전혀 안 올라가요. 허리가 전혀 안 올라가요. 지금 봤을 때 7 아니면 9, 9. 또 위에서 이렇게 봤을 때 허리가 들어가야 돼요. 완전 그냥 통나무 같죠? 완전 그냥 통나무 같죠? 치리 같이. 편들어주는 건 누나밖에 없지, 아리야? 전 9라고 봅니다. 전 9라고 봅니다. 어머. 네. 이게 진짜 일리 없어. 진짜야. 우선 이 상태로 가면 아리는 100% 관절의 문제 생겨요. 지금 5살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한 7, 8살 넘어가면 아마 거의 100% 무릎에 문제 생길 거예요. 지금 이 몸매로 가면. 야, 앉지 말고 좀 있어봐, 좀 있어봐. 어느 발을 더 많이 이렇게 미끄러뜨려요? 왼쪽. 그거는 뭐냐면 왼쪽 다리가 불편하니까 오른쪽 다리에 체중을 많이 싣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지금 좀 걱정되는 것들이 많이 보여요. 혹시 무릎 이게 진단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네네. 대퇴골 탈구가 1기, 2기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슬개골 탈구. 슬개골. 네, 아마 슬개골 탈구일 거예요. 제가 한번 지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직접 확인을 해보는데 어떤가요, 선생님? 우선은 다리에 근육이 너무 없다. 다리에 근육이 지금 슬개골 한번 만져보는 거거든요. 큰 문제는 없어야 할 텐데요. 왼쪽이 안 좋구나. 네, 한쪽. 그쪽이 만지면 이렇게 약간. 이렇게 뚝뚝 느낌이 나죠. 왼쪽은 수술을 고려해야 돼요. 수술을 고려해야 돼요. 아마 나이가 먹고 살이 찌면서 더 진행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이 많이 쪄 있으면 왼쪽은 더 나빠질 것 같고. 수술까지 고려해야 할 정도라니. 혹시 집에 오셔서 네. 좀 아리한테 미안한 마음 때문에 네. 먹을 걸로 채워주거나 이러진 않으세요? 뭐 집에 오자마자 안아주고 그다음에 이제 간식이라도 조금 이제 많이는 아닌데 조금씩 주고. 제가 아버님 어머님 말들을 잘 못 믿거든요. 네. 보통 아버님 어머님들이 조금 준다고 하면 이만큼 주시거든요. 예전에 서경환 형님네 촬영을 갔는데 어머님이 그냥 밥을 너무 안 먹는다는 거예요. 자기 간식도 안 주신다고 해서 가봤더니 하루에 고구마를 3개씩 먹고 있어요. 네. 기억하세요? 절대 많이 먹이지 않는다던 허경환 씨의 반려견 기막힌 반전이 숨어 있었죠. 이거 먹으니까 안 먹죠. 당연히. 아, 이거는 얘 짜다가 먹는 거예요. 최근에는 이제 뭐 고구마를 좀 삶아준다든지 아니면 이제 계란 삶아서 노른자를 좀 준다든지. 벌써 이제 조금씩 나오는 TV도 없고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다면 먹을 것만 집에 있다. 그러면 아마 저도 살 엄청 찔 것 같아요. 계속 심심한데 뭐 하지? 하도 먹을 거라도 먹고 거기다 식욕이 좀 있는 아이라면. 그래서 지금 오히려 가장 먼저 운동성을 좀 높여주려면 자율구직을 끊어야 돼요. 집에 혼자 있는 반려견에게 딱 좋은 운동량 높이는 식사법 배워볼까요? 지금 아리 봤을 때 집에서 거의 기초대사량만 소비할 것 같아요. 움직임이 거의 없다 보니까 에너지 소비가 거의 없어서 조금이라도 활동성 있게 할 수 있는 거를 해주고 싶은데 저는 그것 중에 첫 번째가 밥그릇 없애는 거예요. 네. 아니, 밥그릇 없이 밥을 어떻게 먹죠? 먹을 때만이라도 똑같은 양을 주지만 조금 더 에너지를 소비하게 한번 해줘 볼게요. 쉽게 먹는 것이 아니라 아리 스스로 생각하며 먹이 장난감 속 사료를 찾아 먹게 하는 건데요. 아니 먹어.
장난감 속에 사료가 있다는 걸 알아챈 것 같죠? 이만큼. 냄새가 나요. 아빠랑 소통이 잘 됐던 아이. 하다가 안 되니까 아빠 쳐다. 야, 그 녀석 참 귀엽네요. 도와달라. 근데 도와달라고 쳐다보는데 이게 뭔가 이상하니까 아빠만 딱 쳐다보는 거야. 마음 약해진 아버님의 돌발 힌트. 더 볼게요. 아빠가 연대열을 봤어. 아버님이랑 소통이 되게 잘 돼요. 네. 앉는다. 아, 이 눈빛 보고 어떻게 안 넘어가요? 결국 두 번째 힌트 투척. 그렇지. 그렇지. 드디어 간식 꺼내 먹기 성공! 네, 소감 부탁드릴게요. 사실 난 아직도 안 믿고 있어. 지금 보면 평소 때 먹는 시간보다 한 5배에서 10배는 길어질 거예요. 밥 먹는 시간 자체가. 보너스. 집에서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먹이 장난감 대공개. 집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들로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거든요. 저는 장난감은 몇 개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안 해요. 사람도 그렇지만 얘네도 새 거 좋아해서 계속 새로운 게. 네, 새로운 걸 주면 더 흥미를 가지기 때문에 만들어주는 걸 할 텐데 가장 쉬운 게 우선 이거예요. 종이컵만 있다면 누구든 만들 수 있는 첫 번째 장난감. 간식을 종이컵 사이에 넣고 켜켜이 쌓으면 훌륭한 장난감으로 대변신. 하나 뺄 때마다 또 자기가 입을 넣어서 또 빼야 되고 이거 하나 되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고요. 네. 휴지심도 버리지 마시고 설샘을 따라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휴지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바구니에 넣어서 놓으면 이제 여기다 하나씩 그냥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꺼내야지만 먹을 수 있어요. 완성된 휴지심 장난감 아리도 좋아해 줄까요? 야, 이 녀석 아주 전투적인데요. 입으로 빼든 뭘 하든 뒤집어 엎든 할 거예요. 근데 손을 쓸 줄 아네, 이제. 이건 오늘 다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빨래 건조대를 이용해 간식 나무를 만들어 볼 건데요.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커피지에다가 간식을 이렇게 넣고 집어내. 커피 여과지 혹은 두툼한 종이로 간식을 감싼 다음 빨래집게에 걸어주면 완성. 참 쉽죠? 안 돼! 혼자 있는 시간은 물론 다리가 불편한 아리에게 쉽고 즐거운 식사 놀이로 충분해 보이는데요. 이게 다리가 건강한 아이들은 좀 높게 해주거나 일부러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지금 아리는 다리가 건강하지 않으니까 열매를 따! 간식도 먹고 운동도 하고 거기다 재미까지 더해지니 그야말로 일석삼조의 놀이법. 아침에 이러고 회사 가면 하루 종일 저녁 올 때까지도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먹었다. 와, 먹었어요? 지금의 흥미를 잃지 않도록 놀이는 바꿔가면서 해주기 잊지 마세요. 되게 파묻혔어. 이게 뭔가를 안다는 것과 모른다는 게 진짜 이런 방법들로 놀아주는 방법을 모르니까 그냥 평상시에 그냥 뭘 챙겨주기만 한다는 생각밖에 듭니다. 얘네들도 사실 집에서 엄청나게 놀고 싶기는 할 거예요. 아리가 진짜 집중력이 있는 것 같아. 네, 집중력 좋아요. 아주 좋아요. 이런 애가 면역적 구석에 넓은데. 안녕. 놀고 싶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던 아리. 어떻게 놀아주면 좋을까요? 다 했어, 이제? 이제 우리 좀 가족들이랑 할 수 있는 놀이 하나만 해볼까? 이제 보호자랑 같이 할 수 있는 거. 이것도 결국에는 어느 정도 조금 더 운동
운동을 많이 할 수 있게 해볼 건데 제일 간단한 교육 중에 하나예요. 그동안 보호자들에게 무반응이었던 아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 첫 번째 숙제일 텐데요. 옳지. 이렇게 따라오기만 해도 간식으로 보상. 자, 일로 와. 아리 일로 와. 하지만 거리가 멀어지자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간식을 얻어먹어도 조금이라도 움직이고 얻어먹을 수 있게 할 건데 텐션 자체가 아까보다 너무 낮아. 네. 아리. 느리긴 해도 설쌤의 움직임을 조금씩 따라가는 녀석. 아리. 사람 곁에 있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걸 알려주면서 계속 반복해줍니다. 아까랑 똑같은데 저는 뭐 연예인도 아니고 그냥 돌아다녔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좀 재밌게 해주셔야 돼요. 재밌게. 네. 보호자들이 직접 해볼 차례. 음악과 함께하면 좋은데요. 좀 더 즐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어 교육에 도움이 되겠죠? 아리야, 음악 마음에 들어? 아니, 가자. 너희 누나 신곡이야. 이리 와. 아빠만 쫓아다니는 거 봐. 이 녀석 역시나 아빠 바라기네요. 야, 너, 야, 너 춤 안 춰? 여기. 네? 춤이라고요? 좋다. 여러분은 지금 고품격 음악 방송 이 아니라 새나게를 보고 계십니다. 아니 근데 아리야, 아니 너는 누나가 춤까지 추는데 너무 반응 없는 거 아니니? 아린 씨. 아리는 잘했어. 아린 씨의 재롱장치를 아리가 되게 잘 관전해 준 것 같아요. 고생했다. 더 많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사실 사람이 춤을 추면 강아지들도 같이 우리의 흥분도는 강아지들한테 전염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막 이렇게 흥분을 하면 얘도 막 뛰어오르고 뛰고 막 이래야 되는데. 있어요. 봐봐요. 아리야. 뭘 봐요?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아이, 쳐다봐. 한 건데. 그래서 사실 이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보니까 또 보여요. 이거 확실히 한번 검사해봐야겠다. 사실 아리에 대해서 설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요. 하나 여쭤볼게. 우리가 이때랑 좀 다른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때 말랐을 때. 이때는 아리가 마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머리 뒤쪽의 털, 쪽 부분 털. 지금 여기 네. 안에 이렇게 다 보이잖아요. 이 부분 털이 계속 나 있었는데 이게 언제부터 빠지기 시작했어요? 작년 초좀 지나서 이게 그 피부병이 좀 생기더라고요. 근데 피부 염증 같이 이렇게 나고 깍지가 지고 이렇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네네. 병원에 가서 피부병이라고 해서 이제 조금 치료는 조금 하고. 근데 그 뒤로 안 났죠? 네. 피부병 치료 후에도 여전히 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털. 왜요?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가요? 제가 계속 언제부터 살쪘어요? 언제부터 털 빠졌어요? 이런 거 계속 여쭤봤잖아요. 여쭤본 게 이게 제가 의심하는 거랑 다 연결이 될 수도 있어요. 살을 찌게 하고 활력을 줄이고 그런 호르몬성 질환들이 이렇게 털도 데칼코마니로 양쪽에 빠지게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호르몬 이상 증상이 보인다는 아리. 정말 설쌤의 말대로 호르몬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정밀 검사를 받아보기 위해 서둘러 병원을 찾았습니다. 동시에 아리의 쓸개골 상태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거의 지금 4기 정도로 보이죠. 그래서 지금 배 쪽에 피그멘테이션도 좀 있고요. 그래서 갑기저가 강력하게 의심되는데 검사를 한번 해서. 네. 걱정하는 마음을 아는지 주사도 잘 참아내는 아리. 잘했어. 다 됐나요? 네.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보시고 계셨네. 네. 가자 이제 누나한테 가자.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는 가족. 큰 문제가 아니길 바랄 뿐인데요. 네, 우리 결과 나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장님
해서 좀 의심했던 부분들 네.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 검사를 해봤어요. 근데 이 T4 검사 수치가 네. 이 기준치보다 많이 낮아요. 그래서 이런 처지고 침울하고 이런 행동들이 결국은 호르몬의 문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아까 그 처음부터 의심했었던 거. 그러니까 우선 아버님은 면제부를 얻으신 거고요. 네. 아버님이 많이 주셔서 살이 찐 게 아니라, 네, 우선 아리가 갑상선 호르몬이 낮아서 우리가 아까 의심했었잖아요. 분명히 적정량을 주고 계신데 왜 이렇게 살이 쪘을까라고 했던 게 아리가 몸에서 호르몬이 낮아서 지금 이렇게 살이 찌고 있었던 거고, 그것 때문에 어렸을 때 1, 2기였던 무릎이 지금 벌써 이제 3기 너머로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진짜? 네, 네. 우리 아린 씨랑 과 건강을 되찾기 위해 우선돼야 할 건 바로 갑상선 치료. 그리고 지금 봤을 때 살도 빼야 되잖아요. 그런데 살을 빼려면 운동을 해야 되는데 무릎이 안 좋으니까 또 걱정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면 지금 한 8분, 10분 정도 돼서 이제 앉는 시간을 우리가 계산을 해놓고 차근차근히 시간을 좀씩 올려놓는데 그 시간 전에는 안 쉬는 게 좋아요. 너무 걷다가 조금 힘들다고 쉬고 걷다가 조금 힘들다고 쉬어버리면 유산소 운동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조금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쉬지 않고 운동을 하고 자기가 힘들어하면 안아서 그냥 냄새만 맡게 해준다거나 그러다가 조금 회복되면 다시 내려놔서 상태를 보고 가장 먼저 목표 시간 설정 후 이에 도달했을 때 짧게 쉬어줍니다. 그 다음 다시 목표 시간을 정하고 휴식을 반복하며 산책 시간을 서서히 늘려주세요. 유산소 운동 효과는 물론 지구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단, 관절 관련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엔 수의사와 상의 후 운동량을 결정해주세요. 일주일 후 아리는 잘 지내고 있을까요? 자, 이 현란한 발재간의 주인공은 바로 아리. 갑상선 치료는 잘 받고 있고요. 먹이 장난감 놀이도 매일 하고 있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살도 조금 빠졌다고 하니 활기 넘치는 아리로 컴백할 날이 머지않아 보이죠? 반가운 소식 기대할게요.